감추어둔 나의 고기를 훔쳐 배를 채우고 천연스레 이불 속에 들어와 잠을 자누나 쥐들이 날뛰는 게 누구의 책임이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구 다니네.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가 지은 고양이를 나무라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말썽을 피우고도 어느새 주인의 이불을 차지하고 있는 얄미운 고양이를 책망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서 고양이에 대한 잔잔한 애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고양이 집사 숙종대왕의 고양이 사랑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는 약 5천년 전 아프리카 리비아 지방의 야생 고양이가 고대 이집트인에 의해 순화, 사육되어 점차 세계각지로 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체로 10세기 이전에 중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규보의 시는 약 800년 전 고려시대 사람들도 고양이와 더불어 집안에서 함께 생활했음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개를 가축화했지만 고양이는 인간을 가축화했다는 어느 인류학자의 말처럼 개와 다르게 고양이는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하거나 한결같이 사랑스럽게 굴지는 않습니다. 조선 후기 학자 이익의 말처럼 여러 해를 길들여 친하게 지내다가도 제 비위에 맞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돌변해 주인을 남보듯 하는 매정한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고양이의 귀여운 외모와 도도한 자태에 마음을 빼앗긴 인간들이 주술에 걸리기라도 한 듯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몸과 영혼을 바쳐 봉사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 요즘에는 흔히 이들을 일컬어 고양이 집사라고 합니다.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시간이라고는 거의 없을 것 같은 조선 왕실에도 이름난 고양이 집사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숙명공주와 숙종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고양이 집사들은 고모와 조카 사이였습니다. 숙명공주가 현종의 누나이고 숙종은 현종의 아들이므로 숙종에게 고모가 되는 것이지요. 숙명공주가 애묘가였다는 사실은 효종이 시집간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겨우 3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에서 아버지 효종은 어찌하여 고양이를 품고 있느냐며 사랑하는 딸의 철없는 행동을 꾸짖고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공주의 취미생활을 궁궐의 친정아버지까지 걱정할 정도였다면 숙명공주의 고양이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숙종은 조선왕실에서 제1의 애묘가였고 그의 고양이 사랑에 대한 기록도 다수 남아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깊은 애정을 쏟았다는 점에서 일단 숙종을 고양이 집사로 명명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의 반려묘는 고양이답지 않게 절대적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당시 사람들의 기록에 이름을 남기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숙종의 반려묘에 대한 가장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김시민의 금묘가 서문과 본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숙종 때 궁중에 고양이가 살았는데 숙종이 그 고양이를 매우 아껴 금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 고양이는 황금색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런색 고양이로 추정됩니다. 금묘는 궁중 안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고 추운 밤이면 감히 용상 곁에서 잠을 잤다고 하니 숙종의 고양이 사랑이 짐작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묘는 숙종에게 올릴 고기를 훔쳐 먹었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궁인들에 의해 절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숙종이 승하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금묘는 음식을 먹지 않고 3일 동안 슬프게 울기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숙종비 인원 왕후가 그를 가엾게 여겨 궁궐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영원히 잃은 고양이는 여전히 먹기를 거부하고 빈전 주변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슬피 울기를 수십여일, 결국 금묘는 빈전 계단에서 굶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끝내 주인을 따라간 금묘에게 감동한 인원 왕후의 지시로 금묘는 비단 옷에 쌓여 숙종의 능인 명릉 가는 길 옆에 묻혔습니다. 이 학원도 숙종이 승하한 해인 1720년 궁중의 고양이에 대해 쓰다라는 글을 지었는데
이 글에 따르면 숙종의 반려묘가 그렇게까지 한 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학원의 글에서는 숙종의 죽음을 애도하다 숨진 반려묘의 이름을 금손이라 했는데 김시민이 기록한 금묘와 동일한 고양이입니다. 어느 날 숙종이 후원을 거닐다 굶어 죽기 직전의 어미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숙종은 궁인들을 시켜 그 어미 고양이를 궁궐에서 기르게 하고 금덕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는데 금덕이 낳은 새끼가 다름 아닌 금손이었습니다. 이후 어미 고양이 금덕이 세상을 떠나자 숙종은 장례를 지내주도록 명하고 금덕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까지 지었습니다. 이학원이 생각하기에 금손이 숙종의 죽음을 슬퍼해 목숨까지 버린 것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리고 거두어준 은혜에 보답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들이 지은 시문을 모아 편찬한 열성어제에 과연 숙종이 지은 죽은 고양이를 묻다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이 고양이가 바로 어미 고양이 금덕으로 짐작됩니다. 이 글에서 숙종은 귀한 동물은 아니지만 고양이를 여우에 묻어주던 까닭은 주인을 친근히 여기며 따르는 그 모습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낱 짐승에 불과하면서도 주인을 사랑할 줄 알았던 고양이에 대한 예우는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양이의 죽음 앞에서 지난날 고양이와 나누었던 정을 되새기는 숙종의 모습. 이 학원이 기록했듯이 상 아래에 엎드려 있는 금손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는 숙종의 모습은 조강지처인 인현왕후를 모질게 궁궐 밖으로 내쫓았던 그 비정한 왕과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찮은 미물에게 따뜻했던 숙종의 숨겨진 성정을 물려받은 것일까요? 훗날 숙종의 아들 영조는 그의 아픈 팔을 치료하는데 고양이 가죽을 써보자는 내의원의 말에 고양이가 궁궐 담장 사이로 오가는 모습을 본 일이 떠올라 차마 못하겠다고 답합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아들 사도세자에게도 베풀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의 은밀한 취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